네, 마이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가 직접 뽑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건 거제 살인 사건 얘기군요. 제목이 기억 안 난다더니예요. 네, 지금 보시는 이 CCTV 화면이요. 바로 지난 4일 새벽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이 20대 청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은 현장입니다. 네, 정말 화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이 넘었고요. 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경찰은 박 씨를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복원한 박 씨의 휴대폰에서 사건 전에 사람이 죽었을 때와 같은 단어를 검색한 것이 드러났고,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가 태도를 바꿔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반성문을 쓸 수가 없었을 텐데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은 감형을 노리고 태도를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네,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지만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치거든요. 네. 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함께 사건 현장엔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본 한국 정부 저격이네요. 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나눈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대법원이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 건데요. 네. 고노 외무상은 이어서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을 먼저 신경 쓰지 않으면 한일 동맹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1965년 맺은 이 항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항일 협정으로는 그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한국이 협정을 깼다고만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 측 주장을 영문 문서로 만들어서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